자, 항상 벌써 4주차예요. 2주에 한 문제가. 안녕하세요. 2주에 한 문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앞부분에 짧게 또 안내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를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있으세요. 사고력 수학을 하든 심화 수학을 하든 이제 이 2주에 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보시면 2학년에 이 문제들을 해야 되느냐, 이게 2학년의 난이도가 맞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수학 공부는 특히 어릴 때는 수학이 학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해줄 수 있는 수학 공부가 작은 몇 문제라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냥 좀 풍부하게 생각하는 학습의 의미보다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생각들을 학습을 해서 그걸 막 완벽하게 익혀야 돼 이런 것보다는 다소 엉뚱할 수도 있고 다소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충분히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또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변형하면서 또 알아갈 수 있는 게 있고 해서 이 2주에 한 문제는 이번 주에도 되게 독특한 문제였죠. 그죠? 음악하고 관련된 문제였죠. 근데 5학년 이상의 문제는 완전 오픈형 문제였어요. 정답이 없고 음악적으로는 정답이 있는데 그런 음악적인 정답을 규칙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제 그런 규칙을 음악적인 규칙을 음악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수학의 규칙 문제라고 상상을 하면서 수학의 규칙 문제가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규칙을 발견해보자 이렇게 접근해보자는 거였고 이제 수학적인 4분의 3박자와 8분의 6박자의 차이는 있어요. 음악적인 규칙을 음악적인 성질을 규칙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디까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다양한 악보들을 찾아보면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였죠. 참 어렵죠, 그렇게 하면. 하지만 이런 수학 공부가 아이들에게 이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난이도 있는 것들을 여러 문제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네. 그래서 2주에 한 문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딱 한 문제를 한번 재미있게 생각해보고 검색해보거나 아니면 저 태그를 달거나 하면 제가 그것들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네,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주에 한 문제 오늘 풀이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이하기에 앞서서 인스타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 태그를 붙이시고 비공개일 경우에는 팔로우 신청을 해주시면 팔로우 신청을 안 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면은 글 쓸 때 태그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네, 해주시면 글 쓸 때 태그를 했을 때 제가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은 2주에 한 문제 태그와 제 이름 태그를 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맞는지 과정까지 써주시면 과정도 받아드리고요. 그래서 같이 해보시면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마 어려워서 우리 아이 수준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 문제 정도는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아이디는 그냥 천종현이라고 인스타에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뜨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2주에 한 문제 유아에서 초등 2. 요 한 문제만 초등 2까지 하기에는 초등 2를 또 이제 내려놔서 조금 난이도가 아쉬워서 이렇게 한 문제를 더 해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참여하고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나서 이거는 더하기와 빼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주고받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이제 써놓은 책들에 보면 주고받기의 관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서 빼기가 있고 동시에 같은 양이 더해지는 관계에 대한
문장제 문제들, 그런 상황의 문제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가 그렇게 또 스스로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유아에서 초등 1, 물론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가 낮은 한 문제를 풀긴 좀 아쉬우니까 저하고 이렇게 한 문제, 일주일에 한 문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형과 동생의 사탕은 모두 6개입니다. 동생에게 형이 사탕을 2개 주면 사탕의 개수가 같아집니다. 동생이 가지고 있는 사탕은 몇 개입니까? 자, 문장제 문제 중에, 수에 관한 문장제 문제 중에 어릴 때 1학년 또는 2학년까지 3학년까지도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좀 나와요. 나오는 문제들 중에 수 조작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 수를 조작해서 풀어보라는 거예요. 뭐 식을 세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안 해도 되고, 수를 조작하면서 예상하여서 맞는 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1학년 수준에서 이렇게 6개라고 주는 것은 분명히 수를 바꾸어 가면서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바꾸어 가면서 그 상황에 맞게 딱 떨어지는 조건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 형과 동생의 사탕이 모두 6개입니다 했으니까 모두 6개인데 형이 동생에게 2개를 주면 두 사람이 같아진다. 그럼 같아지면, 이거는 근데 거꾸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해결이 되려면 같아집니다 했어요. 같아지는. 그러면 같아지는 게 바로 3개와 3개로 같아진다 이거죠. 3개와 3개로 같아지니까,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여기로 와서 하겠습니다. 총 6개예요. 총 6개고 2개를 주면 같아진다 했어요. 그래서 같아진 것은 3개와 3개로 같아졌다, 이런 거죠. 자, 결과적으로 같아졌는데 몇 개를 받아서 같아졌느냐? 바로 2개를 주고받아서 같아졌다. 그러니까 2개는 돌려주면 되죠. 그러면 처음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개를 이렇게 돌려주면 얘는 작아져서 빼기가 되어서 1이 되고, 얘는 더해져서 5가 되고 해서 더하기와 빼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주고받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해결은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을 할 수 있었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3개와 3개가 똑같아졌다 했으니까 2개를 주고받았다 했으니 2개를 다시 돌려줘서 처음 상황을 만들어 보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여기 물어본 것은 동생이 가지고 있던 사탕은 몇 개입니까? 했으니까 동생은 1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건 초등 2로 올려봤어요. 초등 1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몇 개가 아니에요. 동생이 가지고 있는 만큼 주었더니 두 사람의 구슬이 같아졌습니다. 처음에 형이 가지고 있던 구슬이 6개라면 동생이 가지고 있던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자, 형이 6개예요. 거꾸로 썼네요. 형이 6개다. 형은 6개. 동생은 몇 개였을까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 조작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얘는 거꾸로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 없고, 아니면 그림 그려서 해도 되는데, 그림 그려서 하면 더 사실은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냥 수 조작으로 해도 돼요. 동생이 만약 1개였다면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동생이 1개였다면, 동생이 1개였다면 형이 동생에게 1개를 줘서 형이 5개가 되고 동생은 2개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정답이 아니네요. 그죠? 두 번째, 두 번째로 동생이 2개였다면 2개고 형이 동생에게 2개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동생은 4개가 되고 형은 2개를 줬으니까 4개가 되고 하는 이 상황이 바로 4개, 4개로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게 난이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1개는 어떻게 되지? 2개면 어떻게 되지? 해서 제방은 됩니다. 제방은 여기에 거는 제방보다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제일 깔끔한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해서 수를 조건에 맞추어 똑같이 해보고 딱 맞아 떨어지는 답을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유아에서 초등 2까지의 문제였고요. 자, 초등 3, 4 문제였어요. 초등 3, 4 문제는 음악 문제라서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음악 문제는 분수를 묻는 문제가 나와서 대상을 3, 4학년이라고 했지만 아직 분수 학습이 안 돼. 지금 진도상으로는 분수가 아직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3학년 전반으로 보면 분수를 배운 3학년 2학기다 라고 하면 풀기에 적절한 난이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은 분수를 배우지 않은 단계라서 분수를 가르쳐 주시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두셨다가 나중에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3학년은 사실은 요건 도전하기 좀 어려웠어요. 분수가 좀 어려웠다면 아직 배우기 전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올리면서 그 설명을 붙여놨었죠. 그래서 3, 4학년 대상이지만 아직 3학년 초반이기 때문에 분수 때문에 아직 3학년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했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음악 악보에서 오는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자, 이 부분은 설명이 좀 있어야겠어요. 그죠? 오는표는 다 있는 음표예요. 그래서 길이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2분음표는 그걸 둘로 나눈 만큼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이에요. 길이가 이렇게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4분음표는 넷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넷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8분음표는 그걸 다시 둘로 나누고 넷으로 나누고 8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요만큼이에요. 얘는 길이가 이만큼, 얘는 길이가 이만큼, 얘는 길이가 이만큼, 얘는 길이가 이만큼, 얘는 또 반으로 나눈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표가 나타내는 것은 소리를 내는 길이고 그 길이는 바로 절반씩 줄어든다. 말의 뜻에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을 때 점음표는 점 2분음표는 2분음표에다가 절반만큼 되는 이 4분음표 길이만큼을 연결해서 더 소리를 내라는 뜻이다. 이런 관계에서 수학 문제로 한번 풀어보자 이런 거였어요. 수학 문제로 풀어보면 음표가 나타내는 소리의 길이를 분수로 나타내었습니다. 오는표가 나타내는 소리의 길이를 1이라고 할 때, 오는표를 1이라고 할 때 2분음표는 둘로 나눈 거니까 2분의 1, 4분음표는 4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4분음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4분음표는 없고 8분음표는 8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8분의 1, 16분음표는 16분의 1 이렇게 하고 나서 4분음표는 점 4분음표예요. 점 4분음표는 이렇게 해봐야겠죠. 점 4분음표는 4분음표에다가 8분음표가 같이 있는 건데 이 4분음표는 다시 8분음표 2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8분음표 3개가 되는 거죠. 8분음표 3개가. 그래서 점 4분음표는 8분음표가 3개이기 때문에 이 8분음표가 3개가 되어서 8분의 3이라고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 4분음표는 8분의 3이 되어야 된다. 자, 밑에 좀 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자, 빈칸에 알맞은 음표를 그려 넣으시오 했어요. 자, 여기 알맞은 음표를 그려 넣으려면 인스타에 정확하게 푼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푼 아이들이 조금 전과 같이 이 음표는 뭐가 2개고 이 음표는 뭐가 2개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점 4분음표는 점 8분음표가 3개고 점 8분음표는 점 16분음표가 3개고 점 4분음표는 점 8분음표가 2개고 그럼 얘는 점 4분음표가 2개고 점 8분음표로 4개가 되고 4개가 되고 하니까 요만큼은 점 8분음표가 6개가 되는 거예요. 점 8분음표가 6개가 되어서 여기 3개를 빼고
빼기니까 똑같은 거 3개 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16분음표고 여기는 8분음표라서 요거 2개를 빼면 8분음표 하나와 16분음표 하나가 같고 해서 16분음표 2개를 8분음표 하나에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8분음표 2개에 16분음표 하나를 빼면 16분음표가 8분음표도 16분음표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서 여기 남는 것이 16분음표 3개만 남게 됩니다. 자, 16분음표 3개만 남게 되니까 하나로 이 계산을 해서 써봐라 했으면 이거 2개의 합이 자 8분음표가 되고 2개가 합쳐져서 점 8분음표가 답이 되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분수로 통분해서가 아니고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하나의 음표를 다른 음표로 나누고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마지막에 남는 음표를 표현할 수 있는 점 16분음표, 아니 점 8분음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였죠. 원래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 한 지역 영재교육원에 이렇게 입학 시험으로 5학년 대상이긴 한데 좀 쉽게 내서 1번 문제로 이런 형태로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 앞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이 부분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음표는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자 이와 같이 1번 문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문제를 다 내진 않았었는데 제가 1번 문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음표가 나타내는 길이로 덧셈식을 만들었습니다 했을 때 이 점 4분음표는 똑같은 음표 어떤 것 3개의 합과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겠죠. 점 4분음표가 점 8분음표 2개와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해봤던 거랑 똑같고요. 아이고. 이건 우리 해봤던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해봤는데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도 음표의 덧셈 문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 전공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요 문제에 대한 자문과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문제 8분의 6박자와 4분의 3박자 문제에 대한 자문을 좀 구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전공해서 유학도 갔다 왔고 지금도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 피아니스트인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음표의 계산을 내가 수학 문제로 영재교육원 쪽에 내보려고 하는데 너 생각은 어떠니? 이걸 혹시 음악하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을 했다고 해서 음표의 덧셈이 그건 완전히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음표와 음표의 관계는 알지 모르겠지만 그 계산으로 넘어가는 거는 분명히 수학의 영역이지 음악의 영역과는 좀 별개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영재교육원 문제로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채택을 해서 시험 문제를 냈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보자고 문제를 낸 거죠. 자, 마지막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답이 있다기보다는 한 오픈형 문제로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는 노래의 박자로 분수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8분의 6박자 노래가 시작되는 곳에 4분의 3박자 이렇게 박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때의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는 아시다시피 요 한마디 세로선 2개로 구분이 되는 한마디 안에 들어가는 음표들의 길이의 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8분음표 6개만큼을 얘는 4분음표 3개만큼을 한 마디 안에 채우는 곡이다. 뭐 이런 표시죠. 그런데 이 표시에서 8분의 6박자라고 하는 것과 4분의 3박자의 수학적인 길이는 똑같거든요. 수학적인 길이는 똑같아서 이 수학적인 길이가 같은데 두 개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아이들에게 그걸 한번 큰아이들 5학년 이상 큰아이들에게 악보들을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악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얘는 옹달샘은 4분의 3박자 노래예요. 4분의 3박자 노래는 이것과 같이 이와 같이 4분음표 3개가 이렇게 딱 떨어지거나 나누어져서 이렇게 두 개씩 해서 4분의 3박자가 4분음표 3개만큼이 묶어지는 거죠.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점사분음표가 사용되어서 얘가 딱 나누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마디는. 그런데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항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이것처럼 딱 나누어지진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개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사실 박자를 쳐보면 3박자로 연주를 할 수 있는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3박자, 2박자, 3박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런데 8분의 6박자는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였어요. 4분의 3박자는 확실히 보여요. 강량량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 3개의 박자로 나눌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8분의 6박자가 이거는 제가 최근에 관찰한 거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뭘 배웠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아이들하고 하면서 악보를 가지고 규칙을 찾는 사고력 수업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재에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 지금과 같은 8분의 6박자는 그러면 3개로 나누어지느냐 3개로 나누어지는 마디가 거의 없어요. 이 노래는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6개로 나눠지느냐? 6개로 나눠진다는 건 4분의 3박자도 사실은 6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잘 살펴보면 점사분음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점사분음표를 한 마디의 중간에 사용하지 않고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립단음표 이런 부분들도 점사분음표의 기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용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얘들도 점사분음표는 아니지만 4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마찬가지로 여기도 4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이런 식으로 묶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를 실제로 맞추어 보면 음악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서는 강량약, 중강량약 이렇게 배우는 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음악 이론에서는 앞에 노래는 3박자 계통의 노래가 되는 거고요. 3박자 계통의 노래. 아이들한테 자 박수 치면서 노래 불러보자 하면 한 마디 안에 박수를 3번 칠 수 있는 박자를 가진 노래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노래는 6번에 나누어서 할 수도 있지만 강량약, 중강량약처럼 강이 2번 있는 액센트가 2번 들어가는 그 액센트는 앞에 한 박과 뒤에 한 박이에요. 그래서 2박자 계통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8분의 6박자라고 하면 2박자 계통의 노래가 된다는 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실제로 악보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들으면서 박자를 확인을 해보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오픈형 문제로 마지막 문제는 했었고요. 앞쪽은 문장들 문제로 했었는데 재미있었나 모르겠네요. 5학년은 거의 같이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거의 푸셨던 것 같고 앞부분은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도전들을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안내를 드리면 어쩌다 보니 저녁 라이브 방송을 항상 쉬고 있었는데 한동안 쉬고 있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내일인가요? 내일 저녁 11시 라이브 라방을 하게 됐습니다. 밤에 좀 쉬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 라이브 방송 할 주제는 유아수학, 초등수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난이도들을 어떻게 잡아갈 건가,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왜 하는가, 심화 문제가 평균적인 수준인가, 어떤 수준이 초등수학의 수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또 오랜만에 그런 라방이라서 어머니들 궁금한 부분들을 좀 해소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내일 저녁에 가질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2주에 한 문제도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